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주시장이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부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 거의 2년에 가까운 긴 조정이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주시장이 조정받았는데 반등은커녕 추가적인 하락, 오히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금리 인상,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주식을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고요. 이미 그만두신 분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보더라도 증시가 화랑일 때, 코스피 3,300일 때 우리나라 주식 인구 투자 수가 뭐 1,000만 명이었으면 지금은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활동성 계좌는 분명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활동하고 있는 계좌는 지금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와 지금 어떤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뭐 저 말고라도 좀 유명한 유튜버들, 주식 관련된 재테크 관련 유튜버들을 보더라도 그 구독자 수나 활동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실적으로 시청자 수들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미 다 떠나갔다는 거죠. 예, 그런 국면입니다. 예, 주식시장이 이제 다 떠나갔고 그 힘든 피곤함과 고통과 어떤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 그 공포심에 대한 두려움이 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부의 경제학 우석이라고 했나요? 저자가 그 사람 책을 이제 쭉 이번 주에 쭉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끝맺은 말에 투자에 성공하려면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라라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크게 고려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투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내용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여기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뭐 우리 인류가 80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석기인으로 지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공포도 느끼고, 그 다음에 탐욕도 느끼고, 과시하고 싶은 과시의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모든 이 욕구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배당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자신의 본능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부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책들을 자신이 이제 이 책을 참고했던 문헌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저에게도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을 많이 더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낳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내용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필독서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책을 제가 사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사보시라고도 얘기 안 할게요. 요즘에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또 지하철 도서관입니다. 예, 지하철에 가시면 역사마다 도서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서울 역사 도서관이라, 지하철 역사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서 인터넷으로 그냥 회원만 가입하니까 서울 시민 그 주민등록번호 내고 이렇게 앱 깔고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코드만 딱 찍으면 대출하기 딱 해서 대출해서 한 2, 3분? 와, 빌려서 읽고 반납할 때도 바코드 딱 갖다 대면 그 기계가 알아서 이제 빈 서랍을 가지고 와서 딱 반납하고 다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책 읽고 오늘 저녁에 야간 경기가 있는데 이제 가는 길에 또 새로운 책을 빌려서 또 읽을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최대의 장점은 아무도 이용 안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책을 반납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그래도 이 온수역 지하철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예.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누군가 그 지하철 역사 도서관 앞에서 서서 뭔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현재의 주소가 어떤지 본인 스스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도 그들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이상 그 10배, 20배의 일을 더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가, 정치인이 잘해서 대한민국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계적인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하나 열심히 한다고 축구가 다른 팀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이 11명, 우리 팀 20명이 전부 다 열심히 노력했을 때,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패스워크와 기술력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사다리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뭐 발 풋워크, 예, 뭐 사이드 스텝 이런 훈련을 경기 전 30분에 우리 팀은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훈련들을, 단체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 팀의 실력이 한 명이 1%씩, 2%씩, 10%만 늘어도 그 합산이 되면 한 사람의 몫이 더 띄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해서 언제 주식을 배워서, 언제 주식 투자를 해서,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예, 그거는 영원히 앞으로 인생에서 패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어땠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평범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떨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질 거고요. 지금도 달라지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고, 달라지기 위해서 축구 훈련하고 있고, 달라지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뭐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아닐 거고요. 저보다 월등히 낮은 사람도 아닌 딱 저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음가짐이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꾸리고 있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의 딱 2배,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10배는 진짜 오버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봐도 10배 더 노력해라, 사기죠. 거짓말입니다. 괜히 10배 오버해서 노력했다가는 쟤 왜 저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오버하지 말고 딱 한 걸음만 더, 딱 한 시간만 더, 딱 한마디만 더, 딱 한 번만 더 뭔가를 지금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전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때 본인은 나는 성공했구나, 내 자신이 더 나은 길로 왔구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식이 2배가 된다고 3배가 된다고 그 행복감이 10배, 20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 10억이 있던 사람이 20억이 되는 것과 1억이 있던 사람이 2억이 되는 것과 그 행복감의 차이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겨우 1억에서 2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이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마치 엄청난 부를 거두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1억이 2억이 됐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낄 것 같지만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내가 직장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행복과 비교했을 때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행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축구에서 한 골 넣었을 때보다 기분이 덜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비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축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작은 행복, 소확행,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서도 하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과 내가 집중하지 않아야 될 일을 좀 구별해서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나의 일, 나의 가정, 나의 사람, 내 주변 일, 내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90%가 되어야 되고요. 주식은 정말 10%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잘 되는 장이 잘 되면 그 10%가 잘 될 겁니다. 어차피 아무리 신경 쓰고 발악을 해도 시장이 망가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고 또 내버려 둘 줄 아는 얘가 발작을 할 때는 그래 너 발작을 하는구나 그래 미친 발작을 할 때도 되겠지. 뭐 많이 올랐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어떤 아량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 판단하고 배려해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통이 넓은 매우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모처럼 반등이 나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편안하게 아무 얘기나 막 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힘내세요, 산책하세요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계속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지겹고 저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힘들어지면 저는 또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제가 옆에 있다든가 곁에 있다는가 누군가에게 그 확신을 듣고 싶고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기댈 수 있는 정말 주식의 모든 것을 통달한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명의 투자 조언가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받는 위안은 분명히 도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다시 망가지는 날이 있으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조언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오늘 증시는 좀 반등이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증시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 증시도 야간 선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춘기 소녀 같아서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지 어제 CPI 지수 발표하고 마이너스 3% 났던 나스닥이 플러스 2%로 끝난 것처럼 증시는 또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3% 급등했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2-3%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은 어떤 바닥권에서 나왔던 과거에 많은 신호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소비재들은 주춤했고요. 증시 바닥과 경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 아직 저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기 사이클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 더 나쁜 경기를 경험하는데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 계속 횡보하거나 금융주가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의 마지막 막바지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신호 하나하나들이 절대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신호만 보시고 금융주 하나 올라갔다는 것만 보시고 증시는 바닥을 도달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판단을 하거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편향적인 결정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순히 이 그림 하나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CPI 지수 하나에 단순히 제롬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번, 3번, 4번, 10번, 1000번을 확인하시고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내 가족이,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내 주식 투자의 실패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 수준만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죽기 전까지 편안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네, 이번 주말은 활기차게 즐겁게 주식시장 보지 마시고 재밌게 놀고 엔터테인먼트하는 활기찬 한 주가 마지막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푹 재밌게 노십시오.